안녕하세요. 디터게입니다. C 언어 공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원리부터 개념까지 공부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인트로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자, 먼저 why, 왜 C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 언어는 일단 기계어에 가깝습니다. 기계어라는 거는 하드웨어,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다루는 그런 언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어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계어와 거의 1대1 매칭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언어입니다. 그러면 왜 기계어랑 가까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기계어를 잘 알면요.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알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컴퓨터의 CPU가 사실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코드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일을 하진 않아요. 프로그램은 그냥 시키는 코드예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CPU인 거죠. 이렇게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듯이 진짜 일하는 거는 기계, CPU이고요. 이 CPU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건 프로그램인데 이제 물론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언어인 휴먼의 언어인 영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우리끼리의 약속이죠. 코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작성하면은 컴파일러라는 어떤 번역가에 의해서 번역된 문서를 전달을 하고요. 그 문서를 가지고 CPU는 해석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컴파일러라는 이 번역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냥 간략히 얘기하자면 컴파일러랑 좀 비슷한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컴파일러는 번역가라고 예를 들 수 있고 인터프리터는 동시통역사라고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번역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소스 코드가 작성되면 미리 다 번역을 해놓고 미리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미리 해석본 미리 번역본을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도출해내는 거고요. 인터프리터는 네 그때 즉시 동시 통역을 하는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나 뭐 펄이라든지 뭐 파이썬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크립트 언어들은 동시 통역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C 언어라든지 C++, C#, 뭐 자바 이런 친구들은 미리 다 번역을 해놓고 번역해놓은 문서를 이제 CPU한테 결과적으로는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 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좋으냐? 오류 잡기가 좋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굉장히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컴파일은 사실 오류도 이제 다 보여주거든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오류 잡는 게 일이거든요. 이게 노가다이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어요. 클론 코딩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복부 타듯이 클론 코딩 노노. 예. 클론 코딩 하다 보면 그냥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던 대로 하면은 기본 환경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면은 사실 오류는 없는데 사실 기본 환경 세팅 조금만 달라도 뭐가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환경이 조금만 다르기만 해도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컴파일하고 빌드할 때 오류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돌아보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고 회사에 입사해서 하는 일은 거의 다 이렇거든요. 거의 다 유지보수예요. 그래서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일이에요. 이제 잘못된 프로그램을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면을 개선한다든지 뭐 로직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정을 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미 오류가 있는 거를 잡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으려면은 사실상 단순히 코딩하는 방법만으로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냥 되게 단순 오류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오류를 제대로 알려면은 사실은 이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와 이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하려고 도달하는 지점이 결국은 CPU고 CPU 메모리인데, 예, 얘가 뭘 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리액 같은 경우, 예, 리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JSX 해서 뭐 XML이랑 막 섞인 거 이런 걸 쓰는데,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또 이해도 있어야 되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로 나가면 사실 이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외에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C 언어를 하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리눅스나 유닉스는 C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요. 운영체제랑 이제 직접적으로 C 언어는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계어에 가깝다라는 뜻은 CPU로 가기 직전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건드리는 거는 OS거든요. 여기다 좀 추가를 할게요. 실제로는 운영체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 함수가 있어요.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데요. 예, API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운영체제가 또 갖고 있는 API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아무리 printf라는 함수를 써도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쓰는 그 printf에 해당되는 출력하는 함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 함수가 또 CPU로 전해지는 거고, 그 함수가 이제 어셈블리어라는 진짜 기계어로 바뀌어서 그 기계어가 0과 1로 바뀌어서 CPU로 전해지는 거겠죠. 운영체제랑 대화하기 굉장히 좋다는 의미고, 그 운영체제로는 리눅스와 유닉스가 있고요. 서버로 많이 쓰잖아요. 리눅스나 유닉스를. 그래서 서버 시스템 쪽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룰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또 네트워크 통신 소켓 프로그래밍도 C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통신 프로그램조차도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타 언어 배우기도 좋고, 결국 타 언어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쓰는 게 다 똑같아. 그리고 배우는 목차도 거의 비슷해. 그냥 데이터 타입 배우고, 그 다음에 제어문, 뭐 반복문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같은 경우는 뭐 클래스도 배우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다른 언어 배우기도 좋고, 무엇보다 보안을 하려면 C 언어를 안 배우고 보안 전문가가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컴파일러가 되게 필요해요. 컴파일 해주는 친구. 요거를 깔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 코드를 막 작성하기 좋은, 여기서 작성하려면 에디터가 필요해요. 편집기. 네, 눈이 좀 아프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컴파일러를 깔아줘야 된다. 근데 윈도우에서는 MS에서 제공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깔죠. 예, 인터넷 그냥 찾아서 들어가서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사실상 MSVC라는 컴파일러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 포함돼서 같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MSVC라는 요 컴파일러가 이제 C 언어를 번역을 해주는 일을 하고요. 리눅스를 중심으로는 GCC라는 컴파일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맥이나 윈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GCC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컴파일러가 있고, 맥에서는 실ang이라는 이제 컴파일러가 있는데요. 보통 맥에서는 LLVM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상 그 실ang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가 필요해. 에디터는 진짜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쓰기 좋은 거를 고르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쓰죠. 많이 쓰고 VS 코드 저는 많이 쓰는데요. VS 코드도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것도 뭐 중요한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얘네도 맨날 업데이트가 돼요. 개발 에디터를 꼭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맥북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엑스코드를 쓸 거긴 하는데요. 엑스코드는 맥 애플 쪽에서 제공하는 거죠. 사실 터미널에서도 작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터미널 이거 하나 열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C 언어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폴더 하나 만들게요. C랑으로 만들게요. CDC랑으로 들어가서요. 예. 네. 여기서 VI 편집기가 있을 거예요. VI 편집기로 뭐 test.c라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만들면 들어가서 I를 누르세요. I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샵 include 그리고 int main 그래서 ESC WQ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어졌죠? 나가려면 Q. 그래서 여기서도 C 언어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도.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되게 예쁘고 편한 거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잘 들어가 있는 X코드를 쓰면 좋다. 맥 같은 경우. 아니면 VS 코드 써도 되고요. 이 사용 방식은 너무 많이 유튜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X코드를 열어보시면 뭐지? 자, Create New Xcode Project 누르고 여기서 보니까 어떤 플랫폼의 프로그램 개발할 거냐면 맥OS라는 맥북에서 쓰는 걸 할 거거든요. iOS 누르면 앱이 나오겠죠. 어플리케이션. 자, 맥 커맨드 라인 툴을 고를게요. 터미널에서 딱 출력되도록 next 누르시면요. 프로젝트 네임 C 테스트 안 넣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C 테스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우리는 C 언어로 개발을 할 거예요. 자, 폴더 하나 만들까요? 뉴 폴더 해가지고 C 테스트 create. 전 데스크탑 밑에다 만들었어요. 자, 로딩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맥북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전 이거는 안 만들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요.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방법만 익히다가는 더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주 친절하죠. 대표적인 코드를 이렇게 기본 코드를 넣어줬고요. 한번 돌려볼까요? 런 해보겠습니다. 요거 빌드 성공했고, 네, 터미널이 나왔어요. 헬로 월드라는 게 찍혔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출력값을 터미널로 이제 받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되게 중요한 거, 디버깅. 코딩을 할 때는 이제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요. 이미 여기에 디버거가 깔려 있어요. X코드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 친구,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라는 건데요. 브레이크 포인트, 잠깐 중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쭉 가다가 해석을 하다가 여기서 난 중지하겠다라고 하면요, 이 전까지만
얘가 이제 컴파일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봐요. 런을. 그러면 예, 아무것도 안 뜨네요. 예, LLDB라는 거는요. 이 지금 프로그램이 그걸 해줘요. 디버깅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브레이크 포인트 그 다음에 뭐 파일 네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명령어를 칠 수가 있어요. 몇 번째 줄에서 뭐 해라. 자, 요렇게 보면은 헬로 월드라는 게 있고 이거를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 밑에서 한번 해볼까요? 밑을 선택을 하시고 런을 한번 해보시면 replace 고쳐서 다시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뜨네요. 왜? 요 위까지 코드를 해석을 해봤기 때문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뜨면 여기서 에러가 뜬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한번 해보고 뭐가 에러가 뜨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한번 해보고 뭐가 에러가 뜨는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나와 있고요. 보니까 메인이라는 함수는 두 개 컴마를 보시면 되겠죠. 두 개의 인자를 받는 친구네요. 자, argb는 요거는 이제 메모리 주소인데요. 포인터. 네, 요런 거를 받고 arg에서 int 1을 받았네요. 네. 나는 넣은 적이 없는데 얘는 이렇게 받았다라고 되어 있대요. 어쨌건 간에. 자, 밑에 여기요. 이 패널에서 스타트 한번 눌러보면요. 네. 결과적으로 이 코드가 결과적으로 컴파일 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어셈블리 어거든요. 이게 CPU가 이제 이걸 받아서 일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0과 1로 다 변환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CPU가 일하게끔 하는 어셈블리 언어 그리고 그 이후에 0과 1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어셈블리 언어는 명령어랑 그 뒤에 레지스터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CPU 안에 있는 아주 잠깐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왔다 갔다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물론 영원히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아까 터미널에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까 실행 같은 경우 기본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버전을 한번 볼게요.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스트 LL이 안 먹네요. 네, test.c라는 우리가 만든 소스 파일이 있어요. 내가 최초로 만든 파일을 우리는 소스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파일은 내가 만든 파일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어. 내가 제작했어요. 내 목적 파일은 이제 컴파일 해줘서 중간 과정에 있는 컴파일의 과정을 거쳤고요. 이 링커라는 것은 이 목적 파일과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합칩니다. 합치는 과정에 해당이 돼요. 링크라는 게 연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연결해서 결국은 합쳐. 그래서 최종 파일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보는 exe 파일 최종 파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터미널로 한번 제작을 해보면 잘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 컴파일러였죠. 여기다가 test.c를 나는 할 거야 라고 엔터를 치면요. 네, a.out이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상한 언어로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주지 않고 그냥 엔터를 쳐버리는 바람에 기본으로 세팅된 a.out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거고요. 얘를 현 위치에서 a.out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헬로 월드라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말이 꼬이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행 test.c 하고요. 옵션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mytest.c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면요. 이름이 생겨요. 그죠? mytest. 자, 헬로 월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터미널에서도 작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하는데 왜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컴파일 되는 과정도 볼 수 있고, 그냥 우리가 편집기에서만 하다 보면은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버튼이라든지 이런 그래피컬한 것만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픽이라는 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뭐 여기 위치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런 제조사라고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엑스코드나 이런 걸 만든 제조사가 제공하는 버튼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리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터미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